와 동당을 끝까지 통합하여야 하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더 깊이 논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도원 교수와 조장현 교수가 우리의 본체론과 심성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우계각 퇴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깊이 사색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사실만큼은 학자로서 높이 존경한다는 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계와 율곡은 도였고 서로 대비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계 자신도 율곡의 천재성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존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계의 깊은 사색과 인격 도야를 통해서 발휘된 도학적 기품 또한 천재성에 못지않게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율곡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자 제자들 중에는 무고를 의심하여 세상에 밝히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계는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무고를 다스리자는 말씀에 대해 저의 소견은 다릅니다. 율곡이 별세한 것. 그러다가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음을 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꾸준히 연구 성과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보면 76년부터 89년까지 14년간 18건, 90년대에 100건, 2000년 초반에 83건, 2010년대에 81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피고 가겠습니다. 1976년부터 89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겠습니다.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한 것은 일단 현재부터 2010년부터 19년, 2000년부터 2009년, 90년부터 99년 현재 기점으로 해가지고 10년씩 과거로 대비하였고 또 나머지 14년을 연구가 적어서 맨 처음으로 묶는 바람에 14년, 10년, 10년, 10년 이런 텀으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 이 부분을 읽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논문이라 판단됩니다. 1. 들어가는 말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40년 동안 우계 성원에 관한 연구 성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검토해야 할 자료는 방대한데 이에 선행 연구가 없다 보니 상당히 고심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평자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죠.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논평을 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은 우선 양해해 드린 바이며 논문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든지 아니면 의문점 그런 것들을 여기 쓰면서 그 논평의 의미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우계 연구물 선별 기준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두 가지를 연이어서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우계 선생의 기사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우계 선생의 권도론을, 그건 이제 학술 논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 선생, 조선왕조실록의 우계 선생의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들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승정원일기에 나온 기록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상소들의 확장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고요. 이제 실록을 보면 총 우계 선생 관련 기사가 강제를 당하고 1633년 인조가 집권한 후에 복권이 되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후에 우계와 율곡의 문묘 종사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계 선생의 졸기를 보겠습니다. 졸기인데 앞의 기록과 뒤의 기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기록을 보시면 전 찬성사 성운이 조라였다.
일찍이 은사라는 명성이 있었으나 만년에는 공명에 빠졌다. 기축년의 변고에는 이발이기, 백유양의 옥사를 구해주지 않았으며 또 최연경의 죽음도 그대로 보기만 하고 구해주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는데 그것은 간사한 정철과 나쁜 일을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해석한 일이다. 다음 기록. 전 의정부 우참천 성원이 조라였다. 성원의 자는 호원이니 성수침의 아들이다. 수침은 세상에 높이 뛰어난 지조가 있어 은과하면서도 도를 강론하여 세상에서 청송선생이라고 일컬었다. 호는 천성이 매우 고매하여 일찍 덕기를 이루어 어린아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익혔고 또 일찍이 이왕을 존경하고 사모하여 사숙하였다. 그의 학문은 고정을 기준으로 머릿말을 읽고 2번 검도 개념은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3번, 4번을 읽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우계성원의 건도론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도론에 대해 논의한 글로 우계 선생이 부득이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현실에 맞춰 어떻게 도를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 글입니다. 논자는 우계 선생의 건도의 예로 관중이 죽지 않은 것과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발자 하나만 갖다 놓고도 그걸 어떤 글자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발자가 단순하게 우리가 제가 가끔 퇴계 전공자인 줄 알았는데 퇴계가 이발을 말했다고 해서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율곡이. 그런데 율곡이 비판한 내용을 보면 사실 퇴계가 이발을 말했다고 비판했다기보다는 퇴계가 호발을 말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거든요. 근데 퇴계를 이발을 했다고 이발을 말했다고 비판한 쪽은 사실은 율곡보다는 사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글자 하나 또는 구조인식 이런 것 차이가 큰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율 양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상가를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논자는 이 절충 개념은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사상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면 요섭군이 7주제라는 아주 강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정도 해야 되는 학술 발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다 진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이 한국철학연구소에서 많은 기획을 하고 아주 야심찬 의욕 있는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처음부터 와서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큰 접근은 우계학 연구의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를 전망하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크게 그런 결시도 있고 동시에 오늘 연구자들 발표자들이 이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성균관대학 유학대학 한국철학과 또는 유학과 동양철학과에서 최소 20년 내지 30년을 공부한 아주 혹시 노학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문을 들어보니까